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수요일 매참령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에게 삼성 노트의 사용법을 포스트잇에 일일이 정리해서 가져다 준 이 땡땡 학생에게 큰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그 학생 덕분에 선생님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땡땡 학생. 그럼 10번 지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지문에 중요한 지시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not only but also가 나오고 있고요. but also 뒤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문장에 대절이 나왔다는 거죠. 첫 문장에 접속사 대절이 나오게 되면 대절 뒤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Carl Seashore Discovered라고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왔고요. 권위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의도가 나오거나 또는 논증이 나옵니다. 즉,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통은 논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지시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절이 더 중요하니까 대절 뒤를 주의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리학자나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의견을 냈대요. 뭐라고?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표현적인 일탈에 있다. 뭐에서에? 정확한 악보에서 표현적으로 일탈하는 것에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다 라고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 퍼포먼스도 attraction, 매력이 있대. 어떤 사실에서? 그것들이 go far beyond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 즉, 악보의 정보를 넘어서는 것. 즉, 앞에서 말했던 일탈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공연이나 음악은 어쨌든 일탈의 가치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칼 시쇼라는 사람이 발견했대요. 음악가들도 r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답니다. two equal notes, 동등한 notes는 음이란 뜻입니다. 동등한 음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는데요. 또 일탈을 한다는 소리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음악의 아름다움이 다음이 일탈에 있다. 그러면서 칼이라는 사람도 연주가 똑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처음에 어떤 내용을 말했고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만 더 읽으면 전반적으로 정확한 감이 올 것 같네요. Same metric structure, 똑같은 미터법의 구조에서도요. 음악 구조인가요? 미터법의 구조에서도요. Wide potential variation.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대요. Variation, 변화죠. 그러면 답 나왔네요. 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composition은 작품 또는 작곡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작품으로 쓰였습니다. 작품에 기반을 두지만 그러나 diverges from it, 그 작품으로부터 일탈한답니다. 또 벗어나다, 일탈.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일탈이랍니다. 작품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부르는데 소위 이것을 expressivity, 즉 표현력이라고 부릅니다. 표현력. 그래서 this explains, 이 표현력이라는 것은 이유를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우리 this is why 기억납니까? 아, 이런 또 이걸 해버렸네요. This explains why. This is why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so 그래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결과가 이 표현력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This explains why. It also explains why. 또 그래서 결과가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난다. 이 표현력을 통해서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요. 첫 번째 결과가 뭔지 한번 보니까 흥미를 잃지 않는다. 두 번째 결과는 가치가 있다. 계속해서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할 만한. 자, 그러면 이것도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더라. 그리고 이 반복은 작품에 기반을 두고 뭐 어떻게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위 사람들은 이거를 표현력이라고 부른다. expressity. 근데 이 표현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 첫 번째, 흥미 잃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퍼토리를 반복할 만한 레퍼토리 반복의 가치가 있더라.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 구조는 딱 봐도 보이죠? 의도, 논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개 구조는 뭐 예시나 이런 거 특별한 거 없었죠. 순접이었고 진술, 부연이라고 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권위자의 말을 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주제문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이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니까 이걸 꺼줘. 너무 진한 거랬네요. 이걸 끄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는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소재는 뭐였나요?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웬만하면 찾아보라고 했죠? 뮤직의 아름다움은 디비에이션에 있다. 뮤직의 아름다움과 디비에이션이 소재가 되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에서 선생님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컴포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뜻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는 작곡, 두 번째는 작품, 세 번째는 구성 또는 구성 요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다 잘 나오니까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성 요소는 컴포즈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나왔던 스코어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 노츠라는 단어. 음악과 관련해서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스코어과 노츠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음악과 관련해서는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스코어는 악보, 그 다음에 노츠는 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음악과 관련돼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지금은 이 두 단어만큼은 확실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스코어는 악보, 노츠는 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매트릭 보이죠? 매트릭 우리 3번 지문에서 봤던 매트릭스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매트릭스 3번 지문에 있었죠? 어떤 평가를 할 때 평가 결과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했죠.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했냐? 수치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를 말할 때 이 수치라는 건 어떤 걸 통한 평가 결과로서 나온 수치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평가 결과로서 나오는 어떤 결과, 수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매트릭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매트릭은요, 그냥 미터법이, 우리 미터 알죠? 미터, 1미터, 2미터. 그 미터법의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에 앞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풀고 인증해주세요. 요즘 선생님이 영어 도우미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어 도우미에 관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어 도우미 이름은 1번 일채땡 안방땡 2번 이채땡 안녕땡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글과 같이 인증해주세요. 그럼 11번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11번에 주의 깊은 지시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상 깊은 걸로는 from the earliest times 초기부터, 그 다음에 in modern times 현대에는, 그 다음에 nevertheless라는 접속사. 물론 역접의 접속사는 주제를 반전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세부적인 예시와 같은 소소한 내용들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비교급. 이 정도밖에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althcare services. 의료 서비스는요, 건강복지 서비스는 두 가지 면이 있대요. 어떤 면? Clinical care.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닉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걸 클리니컬 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public care. 퍼블릭 케어는 공공의료죠. 공공에서 뭐 공공위생같이 나라에서 사람들을 신경 써주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클리닉 케어, 퍼블릭 헬스 케어가 있고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또 의학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있는데 두 딸이 있대요. 하이지아와 페네시아가 있는데 이 전자는 preventive health, 예방 건강의 여신이고요. 또는 wellness, 복지의 여신이고 또는 위생의 여신이고. 이거 어디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public health care. 그리고 또 다른 딸 여신은 후자의 개념은 goddess of treatment and curing. 병을 치료하는 거죠. 어디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clinical care에 대응되는 개념이네요. 그러면 이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초기 헬스케어 서비스는 병원 치료와 공공치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리스의 신화까지 예시로 들었고요. 그러면 현대 헬스케어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헬스케어는요, ascendancy는 우세란 뜻입니다. 밑에 우세란 뜻이 있죠. 그래서 society ascendance medical professionalism, 의학적인 전문성의 사회적인 우세가 트리트먼트가 cause A to B죠. A가 B가 도록 야기하다.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앞에서 봤던 단어네요. 트리트먼트가 나온 걸로 봐선 클리니컬 케어를 말하는구나. 이 트리트먼트가 overshadow, 그림자를 들이운답니다. 덮어버린답니다. 뭐를? preventive health care를. preventive health care도 preventive 앞에 나왔던 단어죠. 이거죠. 즉 public health care를 clinical care가
덮어버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아, 옛날에는 둘 다 중요하게 봤지만 요즘에는 클리니컬 케어가 너무 발전해서 이제 퍼블릭한 것을 오히려 덮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일단 정리를 해주고요. 현대에는 의료 전문성이 ascendancy, 우세하죠. 이 의료 전문성이라는 건 treatment, 치료. 공공치료보다 의료 전문성, 병원 치료가 우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쭉쭉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인간의 권리는 depends on, 의존한데,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의존한데 public healthcare 서비스에 더 의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퍼블릭과 클리닉이 중요하다가 요즘에는 워낙 의료 전문성이 뛰어나져서 트리트먼트, 즉 클리니컬 케어가 우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인간은 어디에 의존한다? 퍼블릭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마찬가지로 의존을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no less than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와 만큼. 그래서 on the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만큼이나 퍼블릭 헬스케어 서비스에 인간들이 의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인간은 공공치료에도 의존하고 병원 치료에도 같이 현재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제문을 굳이 하나 찾아본다면 무엇이 될까요? 선생님은 여기 거 주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그 다음에 소재는 웬만하면 처음에 찾으라 했죠? 헬스케어 서비스, 클리니컬 케어, 퍼블릭 헬스케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의 구조는 물론 의도 논증으로 봐도 되지만 사실은 이항 구조, 즉 대립변증 구조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긴 합니다. 대립변증 구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를 두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클리니컬 케어와 퍼블릭 헬스 케어의 두 가지 관계를 비교하고 있죠. 하지만 11번은 이항 대립 변증 구조로 분석하기에는 11번 자체의 지문이 너무 단순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대립 변증 구조에 속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봐주면 좋고 그냥 의도 논증 구조로 갑시다. 자, 그리고 전개 구조를 안 했군요. 전개 구조는 물론 요 사이에 예시가 있긴 하지만 진술 부연에 가깝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선생님 플러스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맨 끝에 노레스텐이 보이나요? 이 노레스텐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하지만 정말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주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이 노레스텐 시리즈를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알려주는 사항 3가지만 딱 기억하면 이 노레스텐 시리즈에 대해서는 완전 정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노, 비교급,
then이 양자 부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자 부정이라는 것은요. no 비교급 then이라면 A와 B 비교한 대상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 두 가지를 다 부정한다는 소리입니다. A도 아니야, B도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자, 조선시대입니다. 평범한 평민 두 명이 있어요. 즉 양인이죠. 조선으로 치면 양인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노비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 누가 노비 될래? 라고 물으니까 둘 다 싫어요 하는 거야. 나 노비 싫어요. 양자가 부정을 하고 있죠. 나 노비 되기 싫어요. 그래서 노비 되는 양자 싫어요 부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하게 이 노비된 시리즈는요. 몰과 레스와 함께 많이 씁니다. 자, 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내용을 more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자 부정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양자 부정을 좀 강조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이 뭐예요? 부정어죠.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부정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양자 긍정이 되죠. 그래서 양자 긍정이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우리 양자 부정이라는 것은 as가 붙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A와 B 비교 대상에 as, 비교 대상 as가 붙고 not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라는 두 대상을 비교해서 둘 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as not, not as 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을 거고 양자 긍정은 not 빼고 둘 다 as B만큼 A 하다. B가 OK인 만큼 A도 OK 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노비되는 노비되기 싫어요. 양자 부정이며 그러니까 A와 B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not as로 보면 되고요. A만큼 B만큼 A도 아니야. 이렇게 보면 되고요. no less than은 노비된을 한 번 더 부정을 한 거니까 양자 긍정 즉 B만큼 A도 그래. A와 B 둘 다 OK야. 이런 뜻인 걸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he is no taller than his brother. 뭐죠? 양자 노비된 양자 부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는 그의 남동생이 키가 크지 않듯이 키가 크지 않은 만큼 키가 크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남동생이 키 작은 만큼 그도 키가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not as 반대 원급 as를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not as 해도 되고요. 반대. 그러면 이건 as 키가 작으니까 short as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의 남동생이 키 안 큰 것처럼 그도 키 안 커. 이렇게 해석하면 끝입니다. 사실 노비된 양자 부정 둘 다 싫어 이겁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the skirt is no more expensive than the pants. no more than no 비교급 than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자 부정이 이랬잖아. 노비 than 양자 부정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그 바지가 안 비싸듯이 스커트도 안 비싸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no 비교급 than 양자 부정이네요. horse가 말이 fish가 아니듯이 뒤에 나와서 생략된 겁니다. 이거 다 말이 물고기가 아니듯이 고래도 물고기 아니죠. 아, 고래 물고기 아니었네. 아, 표의류죠. 그 다음에 또 노비 되는 맞는데 레스가 붙었네. 한 번 더 부정했구나. 양자 긍정이다. 네가 죄가 있듯이 그도 죄 있어 이 말이고요. 또 no less than 여기는 붙었네요. no less than 붙었네요. 그렇다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자, no less than은 뭐라고 그랬죠? 양자 긍정이라 그랬죠.
양자 긍정은 as랑 똑같다고 했죠? as의 뜻은 뭐죠? 만큼이죠? 그러면 그냥 만큼으로 해석해주면 끝이야. 그래서 그녀는 5,000원만큼 가지고 있다. 만큼 끝이야. 양자 긍정이야. 근데 지금 양자가 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녀뿐이죠. 그러니까 양자를 빼고 긍정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만큼. 그녀는 5,000원만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노 비교급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not 비교급과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not 비교급은 그냥 비교급 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not taller 이라고 하면 그냥 taller를 부정해 준 거야. 그는 더 크지 않다. 그냥 바로 뒤에 있는 비교급을 단순하게 부정해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비교급에 나오는 no는 노비된으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왔네요. 선생님, 그러면 not more than, not less than이 나오는데 저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not more than, not less than은 간단합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t가 있네요. no랑 다르죠. no more than과 no less than과 다르죠. no more than은 뭐다? 양자 부정. 그러니까 not as as로 해석하면 된다. no less than은 양자 긍정. 그러니까 as as로 해석해주면 된다. 근데 not more than은 뭐냐? not more than은 t가 있죠? at, m 있죠? most. not less than은 at, t가 있죠? at 있죠? least. at most는 기껏해야, at least는 적어도 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not 비교는 그냥 비교급 부정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상황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자, 첫 번째. 노비된 양자 부정. 둘 다 노비되기 싫어. 그러니까 not as as랑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노비된 시리즈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no more, no less, less와 more와 함께 쓰인다. 근데 more는 그냥 강조하는 거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로 양자 부정이고 no less 때는 한 번 더 less 부정을 해주니까 양자 긍정이다. 양자 긍정이면 그냥 as as로 해석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시리즈. 이거는 tm이 있으니까 at most, tl이 있으니까 at least.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내일 얘기해 주겠습니다.